누군가 제 가족이 대량 등록을 하고 싶다고 하면 전 진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릴 것 같아요. 이 셀러살롱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잔잔바리 스킬로 돈 버는 거는 이제 그만 쳐다보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가 오프라인 모임들을 하면서 초보 셀러 대표님들을 많이 만나뵀는데요. 대량 등록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과거에 대량 등록을 하셨던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는 대량 등록을 정말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셀러를 5년 동안 해오면서 느낀 대량 등록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정리해서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셀러살롱 오프라인 클래스도 오픈해 두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 대량 등록에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실 텐데요. 저희가 플랫폼에 입점을 해서 매출을 내는 그 구조를 먼저 이해를 하시면 제가 왜 대량 등록에 좀 반대를 하는지를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플랫폼에서 저희가 입점을 해서 낼 수 있는 매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첫 번째는 키워드 경쟁을 해서 저희가 판매를 하는 거예요. 이건 흔히들 알고 계신 방법이실 거예요. SEO에 따라 상품을 잘 등록하고 나서는 특정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그 키워드에 따라 상위 노출이 되도록 이제 셀러가 노력을 해놔서 상위 노출이 돼서 판매가 되는 그런 키워드 경쟁을 해서 판매를 일으키는 게 키워드 경쟁입니다. 대부분의 셀러분들이 이거에 엄청 집중을 하시고 또 이것만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쇼핑 플랫폼에는 다른 판매 방식도 있어요. 바로 행사 구자에 들어가서 타임딜이나 골드박스, 기획전 같은 곳에 상품을 노출시킴으로써 매출을 일으키는 건데요. 보통 그런 기획전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그 쇼핑 플랫폼의 MD가 직접 상품을 지정을 해요. 그래서 좋은 구자에 메인이나 특가 자리에 저희 상품을 올림으로써 많은 트래픽이 몰리고 매출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 그게 두 번째 방식이에요. 행사 매출이라고 쉽게 그냥 말할게요. 대부분의 초보셀러분들은 행사 매출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카테고리도 중요하지 않고 하루에 200개, 300개 그냥 막 프로그램 돌려서 막 올리고 마구잡이식으로 올려서 뭐든 하나만 걸려라 약간 그런 식으로 아무거나 팔기 작전이잖아요. 근데 매출을 일으킬 수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매출을 일으키더라도 그건 좀 한계가 있다. MD랑 소통을 해서 좋은 행사 구자에도 넣고 트래픽을 받는 그런 활동도 해야 되는데 아무거나 팔기 작전으로는 행사 구자를 잡을 수가 없어요. 새롭게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좀 더 말씀을 더 드려보겠습니다. 행사 구자라는 게 도대체 뭐지? 쇼핑몰의 행사 구자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임딜이나 특가 그리고 골드박스 이런 거예요. 다 쇼핑몰마다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모든 쇼핑몰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행사 구자를. 보통은 담당 MD가 직접 선정을 해요. MD들은 자기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포츠 MD, 소품 MD, 인테리어 소품 MD, 뷰티 MD, 생활용품 MD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쇼핑몰의 그 직원인 MD분들은 다 자기의 카테고리가 있어요. 자기 부서가 있는 거예요. 스포츠 부서, 주방용품 부서 이렇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MD는 당연히 어떤 업체를 행사에 넣고 싶을까요? 그 카테고리를 전문적으로 다뤄온 셀러를 넣고 싶을 거 아니에요, 행사에. 왜냐하면 좋은 상품을 갖고 올 수 있는 셀러, 수급에 문제가 없어야 돼. 그거는 정말 좀 기본이고요. 그 MD분들이 이런단 말이에요. 행사 상품 제안해주세요 해. 저희가 딱 상품 한 개를 노미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저희는요, A 상품도 있고요. B 상품, C 상품, D 상품도 있어요. 라고 상품군을 한 10개를 확 제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중에서 이렇게 나래비를 해보고 MD 입장에서 괜찮은 거를 골라가지고 이제 행사에 넣는단 말이에요. MD분이 스포츠 MD예요. 스포츠 카테고리 MD예요. 그런데 제가 팔고 있는 특정 캠핑용품이 잘 팔려서 연락이 왔어. 캠핑용품 잘 팔리더라고요. 그 제품. 유사한 다른 것까지 해가지고 행사 제안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연락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 연락이 올 수 있어요, 열심히 하다 보면. 근데 막상 내가 캠핑용품 전문 셀러가 아니고 아무거나 팔기 작전을 펼친 대량 등록 셀러인데 어떤 그 캠핑용품 한 개는 얻어 걸린 거고 다른 경쟁력 있는 상품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 제품군 카탈로그를 만들어가지고 제안을 할 수 있을까? MD가 애써 연락을 줘가지고 그 셀러 혹은 그 업체를 키워주고 싶어도 셀러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저희 그 셀러들 모임에서 되게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자기 전문 카테고리가 있어야 돼요. 최근에 식품 카테고리가 되게 좋다고 많이 좀 제안을 드렸었는데, 식품도 좋고 뭐 인테리어 소품이든 뭐 스포츠든 주방이든 뭐든 간에 딱 자기 카테고리 하나를 들고서 움직이는 거를 좀 권해드려요. 그렇다면 왜 쇼핑몰들은 기획전이나 그런 특별한 메인 구자들을 따로 만들까요? 단순히 쇼핑몰들이 잘 팔리는 거 순서 1등부터 뭐 100등까지 탑 100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에서 판매량으로만 이렇게 나래비를 쫙 해놓는다면 쇼핑몰들마다의 그 색깔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쇼핑몰들은 그런 메인의 기획전이라던가 특가전을 통해서 자기 쇼핑몰의 매력을 발산을 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개성을 드러낸 쇼핑몰로 운영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컬리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식품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혹은 컬리는 요즘에 뷰티를 밀고 싶으니까 뷰티 기획전을 계속 메인에 깔아. 혹은 오늘의 집 같은 경우에는 젊은 감각의 신진 브랜드를 좀 키우고 싶은 뭐 그런 기획이 있다면 그런 기획전을 계속 메인에 깔겠죠. 어찌 보면 그 쇼핑몰의 다양한 섹션의 구성은 쇼핑몰이 지향하는 어떤 방향, 그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자리예요. 우리가 판매 수량으로 탑 10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기획전의 성격에 맞으면 어찌어찌해서 들어갈 수도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쇼핑몰들마다 있다는 거죠. 아무거나 팔기 작전을 해. 대량 등록할 상품에 대한 지식이 셀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행사에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어떤 특정한 카테고리에 특화된 셀러가 아닐 경우에는 MD가 관심을 가져주질 않아요. 요즘에 어떤 AI 시대에 좀 맞지 않는 어떤 사람과 사람 간의 영업적인 게 분명히 아직도 쇼핑몰계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요. 다 AI로 교체되지 않은 영역이 분명 쇼핑몰 업계에 있고, 쇼핑몰마다 옮겨가면서 행사를 계속해서 해 나가고, 오가닉 매출보다는 그 행사를 통해서 많은 트래픽을 받아서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들도 있다. 그런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계속 대량 등록만 하다 보면 아예 그런 걸 들어갈 그쪽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아예 본인의 역량을 키우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드잖아요. 도대체 MD랑 어떻게 연락을 해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은 버티컬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입점할 때 MD들의 연락처나 뭐 이메일 같은 거가 이메일로 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 이메일 온 거 가지고 소통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런 게 없으실 경우가 대부분이실 거예요. 이제 MD들의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를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그럴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든 알아내려고 좀 난리치는 편이긴 한데, 난리치지 마시고 그냥 매출을 조용히 쌓아 나가서 쇼핑몰 안에서 매출을 키우시면 연락이 오실 거예요. 무조건 연락이 와요. 매출이 어느 정도 성장이 되고 나면 그 MD의 목적은 자기 카테고리의 매출을 올리는 게 그 MD의 KPI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발성 싶은 셀러를 키우는 게 그 MD의 역할이기 때문에 무조건 연락이 와요. 그냥 좀 묵묵하게 한 플랫폼에서 매출을 키우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언젠가 연락이 올 거예요. 근데 연락이 왔을 때 그 MD랑 내가 대화가 통하려면 인테리어 소품 MD인데 내가 인테리어 소품으로 전문성을 키워놔야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나 지금 이 상품만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상품 또 소싱할 거고요. 좋은 상품 있어요. 이런 식으로 행사를 제안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거나 팔기 작전으로는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MD분이라고 해서 쇼핑몰에 다 있어요. MD분들이. 한 명 한 명을 소중한 인연으로서 잘 만들어 두시면 그 카테고리 안에서 그분들은 이직을 해도 그 카테고리 안에서 이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쿠팡 계시던 분이 네이버 가기도 하고, 네이버 있던 분이 쿠팡 가기도 하고, 쿠팡 있던 분이 알리 가기도 하고, 근데 결국에 다 그냥 그 풀에서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MD와 소통할 수 있는 정도의 전문성을 키워두시는 걸 목표로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이야기로 행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쿠팡에 저희가 뭐 행사를 한다. 쿠팡 안에서 트래픽을 모으고 그러는 건 쿠팡 BM의 역할이지만, 쿠팡을 벗어난 외부에서 그 행사를 홍보하고 그런 거는 또 저희의 역할도 있어요. 예를 들면 뽐뿌라던가 그 맘카페 같은 데서 바이럴로 행사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 거는 또 저희 셀러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MD가 좋은 구자를 또 잡아줬어.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저는 바이럴 마케팅 이런 거 했고요. 조회수 이만큼 나왔어요. 저도 이만큼 노력했습니다 하고선 정리해서 보내드리는 것까지 해요.
그 쇼핑몰의 MD와 그 셀러는 굉장히 협업을 해야 되는 위치에 서로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걸 좀 잘 많이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쿠팡의 그 BM분들과 셀러는 가끔씩 되게 많이 여러 가지로 이제 갈등이 있긴 하지만 좀 직매입을 하는 형태니까 그 로켓배송 쪽은 직매입을 하는 거니까 좀 논외로 하고요. 직매입하지 않는 그냥 나머지 쇼핑 플랫폼들에서는 담당 MD와 그 셀러들은 굉장히 그 같이 함께 윈윈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걸 염두에 두고 셀러 활동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은 난 너무 초보기 때문에 1000개, 10,000개 이렇게 다 뿌려놓은 다음에 그 중에서 잘 되는 게 걸려지면 그때 가서 공수를 들여도 되지 않나요? 그 중에 잘 팔리는 걸 키우면 되지 않나요? 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거는 저는 굳이 선택하자면 전 그런 건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약간 저는 그건 다 뿌리고선 좋은 거 찾기 작전은 의미 없는 디지털 노가다다라고 저는 너무 극단적으로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다 뿌려가지고 그 중에 잘 되는 애들이 있잖아요. 잘 되는 스큐가 나타나더라도 결국에 걔를 또 재가공을 해주잖아요. 썸네일도 바꿔주고 상세 페이지도 바꿔주고 막 이런 걸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2번 일을 하는 건데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완벽하게 방어가 되느냐? 그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안 그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결국에 대량 등록으로 잘 키워진 상품은 언제든지 다른 가격 비교라던가 아이템 위너 뭐 이런 걸로 해서 다시 묶이고 가격 경쟁의 그 게임 안에 또 다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내가 들인 공수가 쌓이지 않는 방식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량 등록해서 이제 묶이면 네이버에서는 가격 비교 카탈로그로 묶이는 거고 쿠팡에서는 아이템 위너로 이렇게 묶이잖아요. 내게 더 먼저 노출돼야 돼. 그러니까 100원, 200원씩 계속 깎으면서 서로 둘 다 망하는 거고 쇼핑몰만 좋은 거거든요. 결국에는 잔잔바리 스킬로 돈 버는 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렇게 CS에 대해서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카테고리가 많아진다는 건 담당해야 되는 카테고리, 그러니까 CS의 카테고리가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전문성을 가지고 CS를 하게 되면 점점 그 CS에서도 숙련도가 생기는데 어느 날은 외장하드에 대해 설명했다가 어느 날은 티셔츠에 대해 설명했다가 정말 난리도 아니니까 뭐 듣도 보도 못한 상품에 대해서 갑자기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 잘 모르니까 셀러도 이제 당황하고 고객도 당황하고 그런 상황을 안 만들려고 셀러들이 보통 하는 게 전화를 아예 안 받고 문자로 상담한다거나 네이버 톡톡으로 상담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풀어나간단 말이죠. 대량 등록을 하면 아이템 위너를 언제든지 뺏길 수 있다는 그 리스크가 있다는 거 자체가 너무 싫어요. 그거를 또 피하기 위해 공수를 들여서 또 뭔가 뭐 수동으로 반자동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대량 등록의 어떤 종착지는 가격 경쟁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가격 경쟁을 했을 때 초보자가 살아남을 수가 없단 말이죠. 절대. 오히려 대량 등록이라는 거는 누가 해야 되냐면 그 대형 그 유통사 있잖아요. 그리고 제조사 중에 스큐 자잘하게 되게 많은 제조사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그냥 정말 박리담회로 물건을 막 뿌릴 때 도매 사이트에 올려서 유통적으로 풀기도 하고 소매로 쿠팡에서 또 올려가지고 또 팔기도 하고 박리담회로 그냥 막 여러 상품을 막 돌리는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정말 자기 제품 가지고 그런 식의 초보 셀러가 갓 시작해가지고 그 프로그램 익히면서 특히나 뭐 돈도 내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좀 돈도 아깝지만 그 노력이랑 시간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그냥 결국에 가격 통제가 안 되는 상품은 죽은 상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상품으로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통제가 돼야 아까 말한 행사 구자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광고도 돌릴 수 있는 거고 뭐 브랜딩도 뭐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거고 근데 가격 통제가 안 되는 상품을 내가 판다? 그거는 저로서는 이제 너무 한계가 보이는 플레이라서 이제 셀러로서 좀 재미가 없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했는데 정말 사과 하나를 팔아도 되게 진하게 팔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가 스큐를 늘리는 거에 집착하기보다는 하나의 스큐라도 되게 정말 정통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사과를 판매하는 판매자, 다른 판매자들은 어떻게 팔지? 그 판매자들의 썸네일은 뭐지? 상세 페이지는 어떻게 하지? 광고는 어떻게 하고 외부 마케팅은 어떻게 하는지 좋은 방식은 없을까? 이런 것들에 고민을 하면서 상품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서 늘려나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 카테고리 안에서 풍성해지고 매출도 올라가면 그때 가서 MD랑 소통해서 행사 구자에도 넣어보고 브랜드도 하나 박아가지고 박스에 하나 박아서 점점 브랜딩도 해나가시고
한 전문 카테고리 안에서 활동한다는 건 뭐죠? 소싱력도 되게 좋아진다는 거예요. 내 공급처에 대한 확보가 계속해서 하나하나씩 늘어나는 게 그 셀러의 경쟁력이거든요. 좋은 소싱처들을 많이 갖고 있는 거. 결론을 좀 정리를 하면요. 초보자이실수록 그리고 연세 많으실수록 저는 정말 그 대량 등록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량 등록은 결국에 최저가 경쟁으로 빠지기 쉬운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 셀러가 그동안의 노력과 시간이 아까우니까 근본적으로 각각의 플랫폼들, 그 쇼핑 플랫폼들은 아무거나 팔기 작전을 하는 셀러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쇼핑몰들마다 상품 등록 개수를 제한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한 분야 셀러가 돼야 MD들이랑 소통할 수 있다. 그래야 또 다음 스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재밌게 팔 수 있는 그런 셀러가 되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행사에도 넣어보고 콘텐츠도 만들어보고 그 제품에 대해서 어떤 스토리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셀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프라인 클래스를 오픈해 두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저의 이런 이야기를 더 들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